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공무원 1위 삶의 신입니다. 공무원 시험 쓴소리 라디오 선발 인원이 뭐가 중요한디? 자, 선발 인원을 지금 찾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죠. 내년 일정이 좀 나오고 나니까 몇 명 뽑아요? 몇 명 뽑아요? 제가 실시간 상담 요걸 하다 보니까 누구든지 한 번은 꼭 물어봐요. 내년 시험 공고 어디 있어요? 언제 봐요? 언제 봐요는 뭐 이제 다 해결이 된 문제죠. 근데 얼마나 많이 뽑아요? 이런 거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국가직은 이제 12월 말에 보통 내년 인원수가 나오고 지자체는 좀 느립니다. 그래서 2월, 1월 중순, 2월 빠르면 1월 말 뭐 요 정도에 나와요. 그냥 일반 행정이나 교육 행정 뭐 이런 많은 이제 소위 많이 뽑는 직렬들은 사실 걱정할 필요는 그렇게 없습니다. 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갑자기 한 명 뽑고 두 명 뽑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원들이 있는 시험들은 직렬들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 소수 직렬들이 있거든요. 한 명, 두 명 뽑던데 사실 이런 데는 안 뽑을 수도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도 그랬죠. 강화도 같은 경우는 강화군 같은 경우는 일부 직렬을 안 뽑아버렸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항상 뭐 3, 40명 기본 뽑던 직렬이 갑자기 올해 안 뽑는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30명 뽑을 때와 5명 뽑을 때 어떤 게 더 불리하겠어요? 5명이라고 하실 분도 있어요. 근데 따져보면 30명을 뽑으면 글로 다 몰립니다. 그쪽으로 몰리게 돼 있어요. 여기 이렇게 많이 뽑아 하면서. 이게 공무원 시험은 풍선 같아요. 풍선.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지역이 여러 지역이 있는 이제 도 같은 경우는 시군 구분으로 뽑잖아요. 그래서 무슨 시가 작년에 뭐 30명 뽑았다. 근데 올해는 5명이다. 근데 옆에 시가 다시 60명으로 늘어났다 하면 다 그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똑같은 거거든요. 많이 뽑는 곳에 가야 나에게 기회가 생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예전에 몇 번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 방송 들으셨던 분들은. 예전에 인천광역시가 서구, 중구 뭐 이런 식으로 뽑았어요. 구 구분으로, 자치구 구분으로 뽑았는데 매년 데이터를 보면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와요. 이쪽이 올해 뭐 터졌다 그러죠. 터지면 내년에 거긴 또 망해요. 구탑 이런 게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그게 간단한 심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작년 데이터를 보고 올해 당연히 낮아지겠지 뭐 이렇게 생각해서 가는 건데 알고 봤더니 실력자들이 다 몰려와 버린 거죠. 그럼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실력자가 돼버리면 아무 상관없는 얘기라는 거죠. 내가 실력자가 되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우리 전교 1등, 전교 1등이 뭐 이렇게 신경 쓰나요? 자기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신경 쓰지 등수 크게 신경 안 씁니다. 여유가 있어요, 보면. 항상 그런 거에 왜 연연하지 이런 생각이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항상 1등이면 또 1등이에요. 또 왜냐하면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공무원 시험하고 비될 얘기는 아닌데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많이 뽑으면 나한테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근데 많이 뽑으면 그만큼 많이 지원을 한다는 거는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쟁자들이 생긴다는 거죠. 경쟁자가 많아지는 건 좋은 건 아니죠. 자, 그런데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그걸 생각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공부를 제대로 하고 계신 분들이 내년에 많이 뽑았으면 좋겠다 이러면 예, 그렇죠. 그런데 공부를 안 한 분들이 요행으로 어떻게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요행으로는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건 뭐 진리예요, 진리. 진리라서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합격하시는 분이 없어요. 어디 뭐 저기 밑에 시골 가면 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 시골도 어떤 데 보세요. 합격선이 엄청 높습니다. 거기는. 그럼 다른 분들은 다 망한 거예요, 사실은. 다른 데서 오히려 시 지역에서 합격할 수 있는데 군 지역 가서 떨어지신 분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는 왜 그래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자꾸 낮은 쪽. 우리가 예전에 대학교 같은 경우도 뭐 하향 지원 이런 거 하죠. 특히 수능이 뭐 19 이러면 그게 나중에 결국은 결론으로 보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하향 지원 해버리니까. 후회하죠. 저도 그런 경우인데 사실은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원서를 쓸 때 담임 선생님들이 써줬어요. 거기 가라 그러면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담임 선생님이 학교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게 날짜별로 또 시험을 다르게 이제 지원할 수가 있으니까 첫째 날은 좀 쉬운 데로 가자 이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원하지 않는 과를 이제 지원하게 됐어요. 그래서 물론 학교에서 거기를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100명인데 정원이 100명 다 그 얘기를 해요.
왜 오게 됐어요? 그러면 대부분 다 성적 낮춰서 왔어요. 성적들은 오히려 우리가 지원하려고 한 과는 오히려 더 우리보다 낮은 학생들 많이 합격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소신 지원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우린 소신 지원을 못했기 때문에 조금이나 낮은 과 와서 하자 이래가지고 사실 1학년 때 공부들을 많이 안 했어요. 다른 데로 가자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지금 왜 얘기를 하고 있냐?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낮은 지역으로 가면 합격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거기서 오래 버티기가 어려워요, 정말. 네. 모든 게 이제 그런 게 된 거죠. 내가 괜히 왔나? 괜히 와서 내가 여기 왔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거예요. 만족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왜? 자기가 예상했던 건 원래 시지역에 가서 뭐 큰 대도시에 가서 일하는 게 자기 목표였는데 성적 때문에 동무만 대자해서 내려왔더니 환경이 너무 다르다라는 걸 느끼는 거죠. 그리고 또 딴 쪽에 있는 뭐 사람들한테 소식을 들으니 여기 너무 좋아 이러니까 여기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시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합격을 했는데 또 시험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게 이 시험 공부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국어, 영어, 한국사 이거 뭐 해서 뭐 하겠어요? 이미 취직된 분들이 이걸 해서 뭐 하겠어요? 근데 그걸 또 하고 있는 거죠. 그 지겨운 걸 다시 밟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내년에 다음 연도에 또 합격하라는 보장은 없어요. 네, 본인이 왜 낮은 지역에 와서 합격했으니까 그 실력이 계속 유지되나요? 회사를 다녀야 되니까 공무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또 실패하는 분도 있고 또 성공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죠. 내가 원하지 않는 데를 해서 합격함으로 해서 거길 원했던 분 한 분은 또 떨어진 거죠. 그분은 이제 공무원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영원히 안 할 수도 있죠. 자,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내가 합격해야지 뭐 이런 얘기 당연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방송의 요지는 뭐냐? 합격은 하셔야죠. 당연히 합격해야 되는데 그게 단순히 그런 눈치 작전, 뭐 경쟁률, 뭐 이런 거, 합격선 이런 걸로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고 뭘 해야 되냐? 내가 실력을 합격할 정도까지 대도시에도 합격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올라온다면 국가직 일반 행정 써도 합격합니다. 그런 분들은. 네. 그럼 그분들은 뭐 누구예요? 그러면 거기 합격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해서 공부해서 올라오신 분들이에요. 5년 6년 하신 분들은 아니에요. 네, 똑같이 수험 기간 다 비슷합니다. 어떤 분들은 2, 3년 하면 더 잘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똑같이 공부했잖아요. 근데 수능 점수 왜 다 달라요? 마찬가지잖아요. 네. 오래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네, 오래 한다고. 그렇게 치면 수능을 뭐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하죠. 그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물론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그렇고 회사들도 그래요. 일반 회사 가시는 분들도 여러 개 이제 원서를 쓰죠. 보통 여러 개 원서 써가지고 합격하면 대기업 중에서도 고르고 뭐 그렇게 해요. 보통 대기업 되신 분은 대기업 쫙 다 되니까 그 다음에 중소기업하고 대기업 됐는데 대기업은 떨어지고 중소기업 됐다. 그러면 이분들 중소기업을 일단 가본단 말이에요. 3개월 이내에 다 그만둡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들었던 거랑 환경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 대기업에선 모두 주고 모두 준다는데 왜 여기는 안 줘요? 근데 본인은 대기업에 온 게 아니잖아요. 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랑 같을 수는 없는 거죠. 그걸 인정하고 내가 여기서 잘 해가지고 경력을 쌓아서 대기업 쪽으로 이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 그냥 나 못해 다시 대기업 도전할래 그래서 그만두신 분이 2, 3개월 안에 굉장히 많아집니다. 6개월 안에 사실은 거의 다 그만둔다 그래요. 1년 차들이. 아니면 빨리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전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는 굉장히 오래 다녔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건 생각 안 하고 다시 시험 봐서 합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공무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 실력을 키울 생각을 해야 돼요.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사기업 가는 거랑 건 다르죠. 사기업은 뭐 스펙. 그래서 그러잖아요. 떨어지면 대기업 떨어지면 뭐라 그래요. 어학연 수를 안 해서 그런가 보다. 영어 점수가 낮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한다고요. 근데 사실 그런 것만 가지고 뽑는 건 아니거든요. 네. 표창장 뭐 있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총장이 뭐 줬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 회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처럼 쉬운 게 어딨어요. 남들이 뭐 다른 공부하나요? 똑같이 공부하잖아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이런 분들은 있겠죠. 직장 다녀서 나는 몇 시간 공부 못하는데 이분들은 불리한 상황이죠 사실은. 근데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은 그냥 하루 종일 공부하시잖아요. 똑같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책이 어떤 사람은 되게 좋은 책을 가지고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1:1 과외를 받고 있고 사실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공무원 시험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평준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나오겠죠, 앞으로는. 이게 만약에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계속해서 대박을 터트린다 그러면 지금도 가외는 약간 나와 있어요. 근데 전문적인 가외가 없죠. 가외 선생님들이 가외를 못 해요. 워낙 방대한 양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학원 강사님들 보세요. 이것도 나와 저것도 나와. 이걸 어떻게 가외를 한다고 돼요? 안 되죠. 가외를 하면 그럴 수는 있는 거잖아요. 수능은 낮은 지역은 갈 수 있죠. 점수가 어느 정도만 나오면 그것만 잘 공부시켜주면 아예 대학을 못 가던 학생이 대학을 갈 수는 있지만, 공무원 시험은 몇 위 안에 들어야지만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전교 몇 등 안에 들어야지 합격하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개념인 거예요. 공무원 합격자도 아마 가외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아주 기초적인 건 할 수 있겠죠. 영어 같은 경우는 아주 기초를 모르니까 그 정도는 잡아줄 수 있어도, 뭐 다른 과목에 무슨 기초가 있고 뭐가 있어요. 외우는데. 그러면 차라리 외우는 거를 확인해 줄 누군가가 필요하겠죠. 차라리.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앞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누가 어플도 개발하고 있고, 우리 기출문제 동형 뭐 모의고사 이게 다 그런 거잖아요. 외운 거를 확인시켜 주는 거죠.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공부할 시기예요. 여러분들이 딴 데 뭐 인원수 몇 명 나오냐 뭐 나오냐 지금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오면 어떡할 건데요? 나오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공부밖에 없잖아요. 그럴 수는 있겠죠. 우리 중에 너무 조금 뽑네. 더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동기부여는 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해야 된다고. 지금 적게 뽑는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하시란 말이에요. 지금부터가 아니라 이미 잘하고 오신 분들은 계속 가시면 되고요. 의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의심을 가지면 안 돼요. 경쟁률, 어떤 분들은 경쟁률 걱정해요. 내년엔 더 많아지겠죠.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많아지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경쟁률이란 게 내가 공부를 해서 등수 안에 들어있을 때 가령 10명만 뽑겠어 이랬을 때 내가 성적이 그래도 10등, 9등은 돼야 혹시나 나보다 잘하는 한 명이 들어와서 날 뒤로 밀어내는 거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는 거지. 이미 뭐 나는 100등 뒤에 있는데 10등 하냐 안 하냐를 고민할 필요는 없겠죠, 당연히. 네. 근데 다들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꼴이에요, 지금 보면. 44%가 국가직 공무원에서 과락이 났습니다. 올해 쉽다고 소문난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뭐냐? 그냥 막 진입하신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서 바바박 찍고 나오신 분도 있다는 거고. 다른 쪽은 왜 과락률 이런 걸 모르냐면 통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과락이 얼마나 나는지. 근데 국가직은 이제 나오니까 제가 그걸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 정도가 과락이 났어요. 그건 알고 있어요. 다양하게 시험 보러 오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해서 시험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닌 분들도 꽤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쟁률 높아진다고 별로 크게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2019년 통계, 국가직 통계, 2020년 국가직 통계를 하면서 똑같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합격할 사람들은 위쪽에 몰려 있다. 어차피 아래쪽은 이러나 저러나 합격할 사람들이 아니었다. 왜? 점수 차가 너무 나니까. 점수가 뭐 5점, 6점 차이 나야 경쟁자다 이렇게 하지. 3, 40점이 뒤로 가 있는 사람이 경쟁자인가요? 그 사람들은 아닌 거죠. 근데 내 위치는 어디냐 이거야. 내 위치는 3, 40점 뒤에 있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 그러면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지. 그냥 내년엔 경쟁률 좀 낮아졌으면 좋겠다. 낮아지면 위에 있는 사람들만 좋지 아래에 있는 사람이 뭐가 좋아요? 아무 상관없는 얘기죠.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해요. 이건 등수 안에 들어가야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리고 항상 나보다 위쪽엔 누군가는 있다는 거. 물론 내가 1등해서 최고일 수도 있지만 뭐 5과목 다 만점 받고,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 틀리면 2등, 3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명 뽑을 땐 난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 12월 달 공부 참 많이 해야 될 시기인데 벌써 18일 많이 됐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이젠 주말도 공부해야 됩니다. 사실은 따져보면. 특히 공부를 그동안 안 해오셨던 분들, 여태까지 휴가였는데 또 휴가가 필요해요? 계속 가야죠. 네. 여태까지 휴가셨던 분들 많죠. 네. 한다고는 앉아있었는데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주말이 왜 필요해요? 빨리 가야죠. 나중에 시험에 가까워지면 주말을 조금 쓰시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공부할 시기는 원래 주말 같은 게 없는 겁니다.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이 가장 압박이 심할 때인데 사실은. 이제 1월 달만 돼도 여러분들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왜 안 했지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뭘 뒤집고 엎을 수가 있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순간
하던 공부를 조금 더 주도 면밀하게 하셔서 계획이 잘못해졌다면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고요. 어떤 분들은 자기 공부법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계속 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렇게 계속 쭉 하면 되긴 돼요. 예, 하면 되긴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또 바꾸고 하니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유가 있으신 분들, 뭐 하루 3시간만 공부하면 되겠지 하시는 분들, 물론 대단한 천재분들은 가능하지만 지금 이 공부 양을 볼 때는 3시간 가지고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공부해봐서 저도 알아요. 이거 3시간 갖고 뭘 해요. 하루에 몇 페이지밖에 못 나가는데. 그래갖고는 어떻게 그 많은 양을 다 외울 수가 있어요. 많이, 자주, 빨리,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뺑글뺑글 돌아서 회독이라 그러죠. 회독해서 자꾸 하나씩 더 걸리는 거예요. 우리 그물처럼 촘촘하게 만들면 더 많이 걸리죠. 계속해서 큰 그물부터 시작해서 촘촘 해서 나중에는 완전히 다 낚아 올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정말 이제 합격할 때가 됐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정말 이제 웬만한 거 뭘 보면 대부분 다 80 이상은 나오네. 뭐 물어보니까 딱딱 나오네. 그건데? 무슨 글을 보다가 이거 아닌데? 이렇게 되면 정말 이제 내가 합격할 때가 왔구나. 좀 더 이제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외웠다 놀자. 작년에 어떤 분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한 달 전쯤인데 더 이상 할 게 없대요. 뭐 기출 10회독, 뭐 10회독. 와, 10회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10회독 이제 더 이상 풀 문제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정말 합격하시겠네요 했는데 합격 못했습니다. 그 나머지 한 달에 망했어요. 자기가 썼어요. 한 달 동안 여유롭게 놀다 망했다고. 문제도 쉽게 나오니까 더 망했다고. 알던 게 하나도 기억 안 나더라고. 그게 공무원 시험입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뭐 한 달 전인데 난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 공부할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안 하는 것 뿐이죠. 한 달 안에 1년 거 다 날아갑니다. 정말로. 순식간이에요. 날아가는 거는. 밥 먹다 누가 머리 한번 탁 치면 날아가요. 정말로. 그게 뭐였지? 이렇게. 사람 머리가 한계가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활성화시키면 그게 계속해서 갑니다. 활성화시킬 때예요. 지금. 활성화시키시고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